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유동성장세에서 전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아갈 중심 종목들. 작년 3월 이후 보여준 각고의 노력을 감안하면 지난 1월 중순 이후 최근까지 우리 시장은 7개월 동안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 중요 시장 대부분은 상승세를 멈추고 긴 조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조정 국면이 지속되는 동안 조정 국면을 고점을 일시적으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조정 국면의 저점을 깨고 현재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국가들도 있었지만 이런 움직임은 조정 국면이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움직임이라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우리 시장의 경우 지난 1월 중순 시장을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폭발적인 거래대금을 형성하고 이후 줄곧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조정 국면에서 1월의 최고점을 일시적으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를 뚫고 올라서는 강력한 형태의 상승 시도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 3월 하순 이후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정 국면이 발생하기 전까지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강한 상승 시도가 나타났고 이런 상승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는 외관상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 3월 하순부터 세계 주식시장에 나타난 상승 과정은 강력한 형태의 반등세와 이어져 나온 새로운 유동성장세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준비 과정이 합쳐 나타났다. 작년 3월 세계 주식시장은 2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충격적인 하락 과정이 나타났다.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3대 시장인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 시장, 그리고 유럽의 대표하는 독일 시장이 모두 하락 과정의 종가 기준으로 12%를 넘어서는 폭락 과정이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적인 폭락 과정이 나타날 적에도 다우지수와 나스닥 시장은 장중이라도 10%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을 대표하는 독일 시장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종가 기준으로 8%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작년 3월의 하락 과정에서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 시장, 그리고 독일 시장은 종가 기준으로 12%를 넘어서는 폭락세가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 그만큼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위기를 벗어나려면 세계 주식시장을 강력한 형태의 반전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였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이 종가 기준으로 12%를 넘어서는 폭락세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하락 압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강력한 반등 시도를 시도하려면 우선 잠재된 강력한 하락 압력을 일단 크게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짧은 기간 잠재된 하락 압력을 크게 해소하려고 할 경우 한자리에 머물면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할 경우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 작년 3월 12일부터 23일까지 나스닥 시장이 하루 사이로 폭락과 폭등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은 잠재된 하락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 속한다. 잠재된 하락 압력을 충분히 해소시켰다고 판단된 작년 3월 24일 나스닥 시장은 종가 기준으로 8%를 넘어서는 폭등세로 본격적인 반등세를 시작하였다. 나스닥 시장은 반등 시도의 반등세를 마감하더라도 당분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과정이 나타나기 힘든 위치까지 상승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위치까지 상승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단순히 반등세로 그치지 않고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위치까지 상승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은 당시 반등 시도의 과정에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다. 나스닥 시장이 큰 장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9200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작년 6월 나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를 살짝 넘어서는 위치에 도달하고 반등 흐름을 마감하였다. 그리고 반등 흐름을 마감한 이후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나스닥 시장은 현재 위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 세계 중요 시장들은 2018년 1월의 최고점을 아주 큰 폭으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년 3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세계 중요 시장들에 나타난 상승세의 성격은 반등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작년 6월 이후부터 지난 1월 또는 4월까지 나타난 상승 시도는 강력한 형태의 유동성장세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 과정에 속한다. 이런 노력들은 현재 기다리고 있는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작년 3월 이후에 각고의 노력의 결과는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다소 시간은 걸려도 작년 3월 이후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감안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대하는 상승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강력한 상승 구도를 갖추면 어떤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다. 작년 3월 다우지수와 나스닥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들이 일제히 종가 기준으로 12%를 넘어서는 폭락 과정이 나타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현재의 위치까지 세계 주식 시장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장은 나스닥 시장이다. 나스닥 시장이 상승세의 전면에 나서 세계 주식 시장을 강력한 형태의 반등 흐름을 유도하였고 여기에 추가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세계 중요 시장들을 2018년 1월에 최고점을 아주 큰 폭으로 넘어서게 하여 강력한 형태의 유동성장세를 만들 준비를 갖추게 한 것이다. 여기에서 작년 3월 하순 이후 나스닥 시장이 상승세의 전면에 나서 세계 주식 시장을 현재의 위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상승 동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스닥 시장은 2009년 3월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지속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시장 내부에 강력한 형태의 상승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의 상승 구도이다.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가장 최근 기술주의 흐름에 적극 가담한 테슬라 등이 기술주의 흐름에 속한 중요 종목들이다.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지속하여 온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는 한 번도 상승 구도가 무너진 적은 없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승 구도는 살아있었던 관계로 이들 종목군을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울 경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형태의 반전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2018년 12월의 위기 상황이나 작년 3월 하순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반전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의 상승 구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향후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력한 상승 구도를 갖고 있을 경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반전 흐름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기술주 중심의 상승 구도는 이미 추세적인 상승의 한계를 수차례 드러내고 있다. 아무리 강력한 상승 구도도 끝없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추세적인 상승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되게 되어 있다. 기술주 흐름의 중심부에 놓인 종목들은 장기간의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인하여 지난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크다. 나스닥 시장이 2009년 3월 이후 진행하여온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모두 덜어내려면 고점에서 50% 전후에 달하는 조정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의 경우 최고점에서 7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세계 주식시장에 기술주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상승 구도를 갖추고 새로운 상승 구도에 속하는 종목들이 본격 가동되면 나스닥 시장과 기술주를 대표하는 종목들에게서 이런 하락폭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기술주는 추세적인 하락 압력에 직면하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기술주의 잠재적인 하락 압력을 막고 나서면서 나스닥 시장과 기술주에 속한 종목들은 제한된 하락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중요 기술주들은 새로운 상승 구도인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의 상승 구도가 본격 가동될 경우 점차 시장의 중심부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존의 상승 구도는 점차 와해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딘 속도지만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중요 기술주는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1에서 2년의 기간을 두고 최고점에서 50% 전후의 위치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중요 기술주가 최고점에서 5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게 되면 이들 종목군들은 최근 10여 년간의 추세적인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대부분 덜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 기술주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지만
나스닥 시장은 일시적으로 크게 밀려날 수는 있지만 실제 조정폭은 깊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상승 구도에 속한 종목들의 추세적인 상승세에 의해 시장의 상승 기운이 하락 압력을 크게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미국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보다는 다우지수가 미국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새로운 상승 구도에 속하는 종목들은 상승하면 할수록 상승 구도는 더욱 탄탄해지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동성장세의 다음 단계인 실적장세의 큰 장에서도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조정이 길어지면서 과연 현재 위치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세계 주식시장이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의문을 들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하여 온 과정을 살펴보면 대단히 순탄한 과정에 놓여 있다. 이것은 때가 되면 조정 국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추세적인 상승이지가 어느 시기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새로운 상승 구도에 속하는 종목들이 현재 위치에서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경우 추세적인 상승 과정에서 보면 아주 초기 과정에 속한다. 애플과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2011년 12월의 시장 위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상승 구도가 기술주가 보여준 것과 같은 강도의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지만 한번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면 끊임없이 상승세를 지속하려고 하므로 상승세의 중심에 놓인 종목들은 큰 장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향후 가격권이 어느 위치에 도달하던 흐름이 닿을 때까지 매수를 권해드릴 계획으로 있다.